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쌓아 올린 도시, 바로 로마였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이 말은 분명 진실일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어쩌면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 로마의 얼굴이 단숨에 변모했던 놀라운 순간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단 한 명의 지도자가 보여준 압도적인 비전과 추진력으로 문명 전체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뀐 시점, 그곳엔 바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도화지에 새로운 문명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듯 로마의 모든 면모를 바꾸어 놓았죠. 수십 년간 이어진 내전과 혼란 속에서 로마는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유대감은 끊어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은 희미해져 가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전혀 다른 방식으로 로마의 영혼을 재건하려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통치자를 넘어 로마를 벽돌 도시에서 대리석 도시로 탈바꿈시킨 위대한 건축가이자 예술의 후원자였죠.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건축가의 힘이나 예술가들의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분열된 국가의 정신을 통합하고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각인시키려는 한 남자의 치밀하고도 거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예술과 건축을 단순한 장식이 아닌 강력한 정치적 도구이자 민족 재건의 상징으로 활용했던 겁니다. 로마의 거리를 대리석으로 채우고 웅장한 신전과 공공건물을 세우며 곳곳에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조각상들을 배치했던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그의 통치 이념을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려는 고도의 계산이었죠. 이것은 단순히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즉 팍스 로마나라는 위대한 평화의 시대를 시각적으로 선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로마는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었고 시민들은 웅장하게 변모하는 도시를 보며 자부심과 희망을 되찾았을 겁니다. 폐허갔던 도시가 대리석의 찬란함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안정과 번영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을 테니까요. 오늘 우리는 아우구스투스 시대 로마에서 펼쳐진 이 거대한 문화적 변혁의 서사를 함께 추적해 볼 겁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예술과 건축을 통해 로마 제국의 분열된 영혼을 하나로 묶고 자신의 권위를 영원한 유산으로 남겼는지 그 치밀한 전략과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예술이 어떻게 정치의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한 문명의 얼굴이 어떻게 한 개인의 의지 아래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었는지 말이죠. 로마의 찬란한 대리석 뒤에 숨겨진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준비가 되셨나요? 이전 회차에서 우리는 아우구스투스가 예술과 건축을 단순한 장식이 아닌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했음을 살펴보았죠. 로마의 거리를 대리석으로 채우고 웅장한 신전과 공공건물을 세우며 자신의 업적을 기리는 조각상들을 배치했던 일련의 과정들은 모두 그의 통치 이념을 시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려는 고도의 계산이었습니다. 폐허갔던 도시가 대리석의 찬란함으로 빛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혼란의 시대가 끝나고 안정과 번영의 황금기가 시작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아우구스투스 이전의 로마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 모두 아실 겁니다. 하지만 로마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쩌면 거짓일지도 모릅니다. 단 한 사람의 의지로 문명의 얼굴이 완전히 뒤바뀐 순간이 있었으니 바로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였죠. 로마를 낡은 벽돌 도시에서 대리석의 찬란한 제국으로 탈바꿈시킨 건 단순히 건축가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가 어떻게 예술과 건축을 통해 분열된 국가의 정신을 통합하고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각인시켰는지 그 치밀한 전략과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카이사르의 비극적인 암살 이후 로마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공화정의 이상은 무너지고 권력을 향한 잔혹한 내전이 끊이지 않았죠.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레피두스 사이의 삼두 정치부터 시작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기까지
로마는 피로 얼룩진 격동의 시대를 겪어야 했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은 사회 전반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고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끝없는 절망감에 갇혀 지냈습니다. 거리에는 폐허가 된 건물들이 즐비했고 낡고 부서진 공공시설들은 로마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시민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피로가 역력했죠. 당시 로마는 그야말로 벽돌 도시였습니다. 웅장함과는 거리가 멀고 세월의 흔적과 내전의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랜 병을 앓아온 환자처럼 말이죠. 로마인들은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 옥타비아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양자로서 정치적 승계를 주장하며 권력을 장악했고 기원전 27년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으며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존엄한 자라는 의미를 지닌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은 그가 꿈꾸는 새로운 로마의 비전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 로마인들의 정신을 재건하고 공화정의 이상을 새롭게 해석하여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위대한 시대를 선포하며 찬란한 황금기의 도래를 약속했죠. 하지만 이 평화와 번영은 단순히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들에게 이 새로운 시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가시적인 형태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의 비전은 로마를 물리적으로 재건하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바로 예술과 건축을 통해 로마인의 마음속에 새로운 질서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이었죠. 낡고 초라했던 벽돌 도시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리석 도시로 탈바꿈시켜 로마 제국의 위대함과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치밀한 구상이었던 겁니다. 그는 도시의 재건을 단순한 토목 사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영혼을 치유하고 분열된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문화혁명이자 정치적 선전의 장이었던 것이죠. 예술과 건축은 그렇게 아우구스투스 시대 로마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의 영혼을 치유하고 분열된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문화혁명을 꿈꿨습니다. 예술과 건축은 그렇게 아우구스투스 시대 로마의 새로운 언어가 되었죠. 하지만 이 언어를 구사하고 그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낼 설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저 낡고 초라했던 벽돌 도시를 대리석 도시로 바꾸는 단순한 토목 사업을 넘어 로마 제국의 위대함과 자신의 통치 정당성을 전 세계에 알릴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구상했으니까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분명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웅장하고 영원히 빛나는 대리석의 제국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었죠. 이 거대한 꿈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아우구스투스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와 기술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충실한 친구이자 사위였던 마르쿠스 아그리파였습니다. 아그리파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행정가이자 혁신적인 건축가였죠. 그의 지휘 아래 로마는 전례 없는 건축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 건축의 핵심은 바로 고전주의의 부활이었습니다. 혼란스러웠던 내전기를 뒤로하고 로마는 다시금 질서와 조화를 추구했죠. 그리스 건축의 우아함과 비레미를 로마의 실용주의와 결합하여 제국의 위엄을 표현하는 새로운 양식을 창조해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전역과 제국 곳곳에서 최고급 대리석을 끌어모아 도시 전체를 웅장하고 찬란한 대리석으로 뒤덮으려 했습니다. 이 대리석은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니었죠. 그것은 영원한 제국의 견고함과 순수함, 그리고 끝없는 번영을 상징하는 아우구스투스의 정치적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로마의 심장부였던 포룸 로마눔은 내전으로 인해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곳을 재건하는 것을 시작으로 로마의 상징적인 공간들을 하나씩 새롭게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는 바로 아우구스투스 포rum의 건설이었죠. 이 포rum은 그의 개인적인 업적과
제국의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웅장한 신전과 광장, 그리고 수많은 조각상들이 어우러져 로마 시민들에게 아우구스투스의 위대함과 그가 가져온 팍스 로마나의 영광을 시각적으로 각인시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야외 박물관처럼 이곳에 들어서는 모든 이들이 제국의 위엄과 질서를 온몸으로 느끼도록 설계된 것이죠. 아그리파의 손길은 로마의 공공시설 곳곳에 닿았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많은 공공사업을 추진했죠. 낡고 부서졌던 수도교를 보수하고 새로운 수도교를 건설하여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했습니다. 도시 곳곳에 웅장한 공중 목욕탕을 지어 위생과 휴식 공간을 제공했고 극장과 도서관을 세워 문화생활을 장려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판테온 역시 아그리파의 지휘 아래 처음으로 건설되었답니다. 비록 오늘날의 판테온은 이후 재건된 것이지만 그 원형은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건축적 야심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대리석 블록들이 채석장에서 로마까지 운반되고 숙련된 장인들이 거대한 기둥과 신전의 윤곽을 잡아가며 도시 전체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활기 넘치는 건축 현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설계도를 들고 밤샘 토론을 벌이는 건축가들, 망치 소리와 끌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업장,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하며 새로운 로마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아우구스투스와 아그리파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을 겁니다. 이 모든 공공사업은 단순히 건물 몇 채를 짓는 것을 넘어 로마인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희망과 자부심을 불어넣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로마는 그렇게 대리석 제국을 향한 웅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우구스투스는 로마를 물리적으로 재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축과 예술을 통해 로마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질서와 번영의 시대를 깊이 새겨 넣고자 했죠. 단순히 웅장한 건물을 올리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상징으로 시민들의 정신을 하나로 모으고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치밀한 전략을 펼쳤던 겁니다. 예술은 이제 단순한 미적 추구를 넘어 국가의 이념을 전달하고 대중을 교육하는 강력한 도구로 변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평화의 제단이라는 뜻의 아라파키스, 즉 아우구스투스 평화의 제단이죠. 내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기원전 13년에 건립된 이 제단은 아우구스투스가 스페인과 갈리아에서의 승리 후 로마로 돌아온 것을 기념하며 원로원이 특별히 헌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단순한 승리 기념비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제단 곳곳에 새겨진 정교한 부조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실 가족의 행렬과 로마 신화 속 평화와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들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조각들은 로마 시민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바로 길고 긴 내전 끝에 찾아온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와 그 평화를 가져온 아우구스투스의 위대한 업적을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려는 의도였던 겁니다. 황실 가족의 엄숙한 행렬은 안정된 통치와 계승의 정당성을, 풍요의 여신이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은 번영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며 로마인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프리마 포르타의 아우구스투스상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품입니다. 이 거대한 대리석 조각상은 아우구스투스를 이상화된 젊은 영웅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죠. 당당하게 한 손을 들어 연설하는 듯한 자세와 갑옷에 새겨진 섬세한 부조들은 단순한 장식을 넘어 수많은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갑옷 중앙에는 로마군이 파르티아로부터 군단기를 되찾아오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아우구스투스가 이룩한 외교적 승리와 로마의 명예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의 발치에 있는 아기 천사 큐피드와 돌고래 조각은 아우구스투스 가문이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후손임을 암시하며 그의 통치에 신성한 권위를 부여합니다. 이 동상은 로마인들에게 아우구스투스가 단순한 인간 지도자를 넘어 신의 축복을 받은 존재이며 로마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줄 운명적인 인물임을 강력하게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그의 시대에 제작된 수많은 예술 작품들은 미학적 아름다움이라는 겉모습 뒤에 아우구스투스의 권위와 팍스 로마나라는 이데올로기를 대중의 의식 속에 깊이 심어 넣으려는 치밀한 선전 전략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로마 시민들은 매일같이 이 거대한 예술 작품들을 마주하며
자연스럽게 아우구스투스의 비전과 통치 이념을 내면화했을 겁니다. 길을 걷다가 마주치는 웅장한 건축물들, 그리고 그 안에 새겨진 섬세한 조각들은 그들에게 로마가 얼마나 위대한 제국인지, 그리고 그 중심에 아우구스투스가 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예술은 침묵하는 스승이자 강력한 선동가였던 셈이죠. 마치 현대사회의 미디어처럼 고대 로마에서는 건축과 조각이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던 겁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인들의 마음을 얻고 분열된 정신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했죠.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술과 건축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했던 겁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결국 벽돌 도시를 받아 대리석 도시를 남겼다는 유명한 말처럼 로마를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이 말은 단순한 건축적 성과를 넘어 로마가 이룩한 문화적, 정신적 변혁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낡고 초라했던 공화정 말기의 로마는 이제 찬란한 대리석으로 빛나는 제국의 수도로 다시 태어났고, 팍스 로마나라는 이상은 예술과 건축이라는 견고한 토대 위에 굳건히 뿌리내렸습니다. 로마인들의 삶과 정신 속에는 아우구스투스가 심어놓은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가 깊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한 개인의 비전과 의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변화였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이러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로마는 단순히 과거의 유적지로만 볼 수 없습니다. 예술과 건축이 어떻게 강력한 통치 수단이 되고 대중의 의식을 형성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죠. 한 시대의 리더십이 문명 전체에 어떤 영원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지 그 심오한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는 수많은 이미지와 상징들 속에도 어쩌면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에 새겨 넣었던 것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언제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